스님 남편이 너무 힘들어요. 이대로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헤어지는 게 맞을까요? 상담실 안에 조용히 내려앉은 그 한마디. 오히려 더 깊이 와닿는 목소리였습니다. 이미 많이 버틴 사람의 하소연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는 말보다 흐름을 먼저 봅니다. 천천히 사주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보는 순간 한 가지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이건 태아령이 보인다. 태아령의 작동이다. 그래서 저는 사주 이야기를 하기 전에 조심스럽게 먼저 물었습니다. 혹시 유산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네, 2 아이 있습니다. 이 순간 이 사주의 핵심은 이미 드러난 것입니다. 이제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이 여인의 사주는 경술년, 무자월, 임신일, 기유시입니다. 먼저 연주, 경술년 술토입니다. 술토는 단순한 흙이 아닙니다. 겉은 토지만 속에는 불이 들어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음령적으로 보면 이 자리는 조상령, 무연령, 풀리지 못한 인연들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이 술토는 음령관법으로 해결지 작동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 사주는 현 시점 무엇인가를 풀어야 하는 흐름의 기가 작동하는 인연 시간입니다. 풀어야 할 인연을 안고 드러난 구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재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관계가 쉽게 끊어지지 않고 정리해야 할 인연이 계속 이어지고 이상하게 같은 문제가 반복됩니다. 이미 출발부터 그런 구조입니다. 다음은 월주, 무자월, 자수입니다. 이 사주의 중심입니다. 자수는 음령적으로 유산령, 태아령, 수장령, 감정령이 강하게 작용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수는 불임사 음령관법으로 조객지 작동입니다. 조객지라는 것은 밖에서 들어와 붙는 인연, 떠돌던 기운이 스며드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처음부터 외부 음령 개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2 태아령이 존재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사주의 음령 그대로 드러난 현실입니다. 태아령이 작용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같이 있어도 멀어지고 손을 잡는 것도 어색해지고 같은 공간인데도 거리감이 생깁니다. 결국은 각방을 쓰게 됩니다. 이 여인의 삶이 정확히 그 흐름이었습니다. 이제 일주, 임신일 신금입니다. 여기서 배우자궁을 봅니다. 신금은 맑고 단단한 기운이지만 음령적으로는 배신, 단절, 의절의 성질이 강합니다. 이 신금은 음령관법으로 대충지 작동입니다. 이건 굉장히 강합니다. 감정이 쌓이기 전에 터지고 문제가 쌓이기 전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참고 쌓이는 구조가 아니라 계속 부딪히는 구조입니다. 현실에서는 이것이 결국 폭력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단순히 남편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구조적으로 만들어진 충돌입니다. 다음은 시주, 기유시 유금입니다. 유금은 감정이 응축되는 자리입니다. 음령적으로 보면 원망령, 애증령이 쌓이는 자리입니다. 음령작동은 원망지 작동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한번 생긴 감정이 쉽게 풀리지 않고 계속 남아서 반복됩니다. 겉으로는 지나간 것 같아도 속에서는 계속 쌓여갑니다. 이렇게 내 기둥을 하나로 보면 흐름이 보입니다. 풀어야 할 인연을 안고 태어나고 외부의 기운이 개입되고 배우자궁은 계속 충돌하고 감정은 계속 쌓입니다. 이건 단순한 부부 문제가 아니라 구조로 만들어진 관계입니다. 이 상태에서 그녀는 육효계를 하나 뽑았습니다. 산수몽, 오효동계. 이제 이 육효를 보겠습니다. 몽계는 말 그대로 혼란스럽고 잘 보이지 않고 속을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즉 지금 상황 자체가 이미 명확하지 않고 얽혀 있다는 뜻입니다. 세효를 봅니다. 술토 자손, 지세입니다. 이 술토가 묘술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묘술합은 단순한 합이 아닙니다. 감정이 묶이고 인연이 얽히는 합입니다. 세효는 본인인데 이미 이 관계에 깊이 얽혀 쉽게 빠져나오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게다가 휴수입니다. 힘이 없습니다. 버티고는 있지만 주도권은 없는 상태입니다. 추자까지 걸려 있습니다. 말과 감정으로 계속 소모되는 모습입니다. 이제 핵심입니다. 오효, 관귀자수입니다. 남편입니다. 이 남편이 동했습니다. 움직인다는 것은 사건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관귀가 변합니다. 형제효 사화로 변합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형제효는 무엇입니까? 경쟁, 다툼, 충돌, 갈등입니다.
특히 부부 문제에서는 남편이 남편 역할을 못하고 나와 부딪히는 존재로 변하는 것입니다. 즉, 이 괴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남편이지만 움직이면 갈등의 대상, 적과 같은 존재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화입니다. 화는 감정입니다. 분노입니다. 폭발입니다. 즉, 남편이 움직일수록 감정은 격해지고 충돌은 커집니다. 이건 실제로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구진입니다. 구진은 얽힘, 반복입니다. 즉, 이 문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응효를 봅니다. 초효, 부모효가 왕상합니다. 이건 환경입니다. 이 상황이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는 뜻입니다. 이 6효를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본인은 얽혀있고 남편은 움직이면 갈등으로 변하고 문제는 반복되며 환경적으로도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건 사주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사주에서는 태아령, 대충, 원망, 해결 구조. 6효에서는 묘술합, 관귀동, 형제변, 구진.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끊을 문제가 아니라 풀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권해드린 것이 태아령 천도였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약 6개월 뒤 상담자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습부터 달랐습니다. 표정이 밝았습니다. 스님, 남편이 달라졌어요. 각방을 쓰던 부부가 다시 함께 생활하게 되었고 대화가 끊겼던 사이가 웃으며 이야기하게 되었고 무엇보다 그 폭력이 사라졌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관계가 형제로 변하던 구조. 그 근본 원인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태아령이 떠나면서 부부 사이를 막고 있던 보이지 않는 벽이 함께 사라진 것입니다. 묶여있던 것이 풀리고 막혀있던 것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구조가 풀린 것입니다. 이 사례는 분명히 말해줍니다. 사주는 틀이며 음령은 그 안에 작용이고 육효는 그 순간을 보여줍니다. 이 세 가지가 맞아떨어질 때 현실은 반드시 변합니다. 혹시 지금 이유 없이 관계가 막혀있다면, 사랑이 있는데도 계속 어긋난다면 한 번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게 단순한 사람의 문제인지 아니면 구조의 문제인지 혹은 보이지 않는 흐름의 개입인지. 참으면 좋아지는 인연이 있고 풀어야 살아나는 인연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분명히 말해줍니다. 풀었더니 다시 사랑과 화합이 시작되었습니다. 끊으려고 했던 인연이 아니라 잘못 얽혀있던 흐름을 풀어냈을 뿐이라는 것. 혹시 지금 이유 없이 관계가 막혀있다면, 설명되지 않는 갈등이 반복된다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게 정말 사람의 문제인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구조의 문제인지. 불임사에서는 운명을 단순히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읽고 풀고 바꾸는 것을 함께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 깊은 실제 사례로 찾아뵙겠습니다. 불임사.